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중요한 흐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AI 기술 미래, 또 내년 금융시장 전망, 그리고 오늘 좀 시끄러웠던 사회 이슈들까지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진단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 소비 심리나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경제 지표부터 볼까요? 그 파이낸셜 포스트 기사를 보니까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CSI라고 하죠. 이게 110.8로 전달보다 2.1포인트 올랐어요. 네, 올랐죠. 이게 소비 쿠폰 지급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것 같긴 한데 그냥 또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재밌는 지점인데요. 현재 생활 형편 CSI는 94로 2포인트 올랐고 경기 판단 CSI도 12포인트나 상승했어요. 네, 그렇죠. 좋아졌네요. 네. 그런데 정작 6개월 뒤를 보는 향후 경지 전망 CSI는 106으로 오히려 1포인트 살짝 내려갔습니다. 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 효과는 좀 기대하면서도 근본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이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나 좀 더 확실한 정책 지원 없이는 자칫하면 1%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네, 확실히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네요. 그럼 이런 심리가 내년 금융시장 전망에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2025년 금리나 환율, 이런 건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2025년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일단 국내외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금리 인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 2.50%에서 2.7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시장 금리도 이른바 상고하저 흐름이라고 하죠. 상반기엔 좀 높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완만하게 하락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럼 좀 안정되는 추세군요? 네, 다만 변수는 국제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이게 금리 하락폭을 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율은 좀 어떤가요? 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좀 안정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평균적으로 한 1,325원 수준으로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미국 새 행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국내외 경기 상황이라든지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고용시장은 아무래도 건설업 부진 영향 때문에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유지되겠지만 올해 수출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년 성장폭은 그 기저효과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기술 투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요. 그 고보 AI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한국 AI 시장, 특히 생성형 AI 분야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평균 27.5% 성장이라니요. 네,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삼성의 빅스비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같은 자체 AI 기술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제조업, 의료, 금융, 이런 산업 현장 전반에 AI 도입이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이기는 한데 동시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있죠.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짜 미디어 생성 같은 윤리적, 사회적 과제들이 같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의 이면이네요. 네, 그래서 AI 기술을 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한 흐름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사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다음 뉴스 같은 데서 크게 논란이 됐던데 소비 쿠폰 카드 색깔 문제예요. 이게 소득 수준별로 다른 색깔 카드를 지급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부산하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무모 가정 이렇게 대상별로 카드 색깔을 다르게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낙인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아, 그럴 만도 하네요.
네, 소득 수준이 그냥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네. 해당 지자체들은 뭐 부랴부랴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하면서 수습에 나서긴 했습니다. 뭐 박시영 TV 같은 데서도 지적했듯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오늘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61년 만에 정당 방위를 인정받은 최말자 씨 사건, 이건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렇죠. 1964년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이신데요. 네, 61년 전이면. 네, 그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 무죄를 구형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정말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이 직접요? 와. 네, 그래서 최말자 씨께서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고 의미 있는 소식이네요. 그 외에도 오늘 좀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꽤 있었죠. 네, 많았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고요. 보좌관 갑질 논란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해서는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네, 중용 구형이었죠. 네,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방식이나 정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하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경제 지표의 속뜻부터 기술 발전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조망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경제 회복이나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윤리적, 사회적 고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뭐 AI가 가져올 편리함,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